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특히나 나스닥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주들이 아주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5%, AMD, 샌디스크 이런 종목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가져갔는데요. 이를 보고 주말 동안에 우리는 좀 반도체주들의 랠리를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보답하듯 오늘 국내 증시 특히나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중에 7,899포인트까지도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4.3% 상승하면서 7,822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코스닥은 좀 오늘장에서도 소외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워낙에 시선이 대형주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IB들이 여타 계속 너나 할 것 없이 국내 증시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무려 9,000포인트까지 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 가져갔고요. 아시아 탑 마켓이다라는 평가까지도 내세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JP모건에서는 코스피 만 시대가 온다라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세웠는데 역시나 그 중심에는 반도체를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기화 그리고 수급 가속화에 대한 논리로 인해서 반도체주들 위주로 또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갈 거다 등등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오늘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에서 또 28만 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88만 닉스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었죠. 코스모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 첫날 무려 따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무려 300%나 급등세를 가져갔는데 과연 이렇게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시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현대차 모두 다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5%, SK하이닉스 11%, SK스퀘어 6%, 현대차는 4%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1.5%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삼천당제약 두 종목만이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로봇주들 좋았죠.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9.3%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2차 전지 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은 또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알테오젠 또한 4.7%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는 종목 대덕입니다. 대덕 같은 경우에는 또 자회사가 이 반도체 쪽으로 신규 시설 투자 관련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덕 17% 넘게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삼성 SDS,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두산 퓨어셀이 상승률 3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내에서는 인바디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인바디 또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오늘까지도 지속이 된 것인지 오늘도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22% 넘게 급등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엔 펩트론, HVM, 시젠 그리고 툴젠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 또 엇갈리는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7,800을 또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팔자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시선이 워낙에 또 코스피 위주로만 쏠려서인지 오늘 장에서 코스닥은 또 다소 소외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예. 코스피가 또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하다는 말을 계속하는 게 입 아플 정도로 예. 지금 뭐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 없으신 분들 지금 같은 시장이 참 배 아픈 시장 아닐까 싶은데 쉽지 않죠. 예. 과연 이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 2주차가 이제 드디어 또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연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강세로 인해서 7,800선을 우리가 좀 구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상대적으로 오늘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뭐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 자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시아 증시 최선호 시장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기회가 지금 창출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 한 주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급은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의 매도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기관과 개인의 수급 물량 자체가 끊임없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장 초반에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글로벌 신평사에서 코스피 목표 지수를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9,000P로 지금 목표 상향을 했고요.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뭐 10,000포인트까지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미국향, 그러니까 나스닥 쪽에 상장돼 있는 뭐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이러한 이제 반도체 산하에 걸려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동반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꿈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큰 기대감들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좀 있어요. 여전히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이 굉장히 큰 폭의 차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뭐 보합이라든지 하락권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강하죠. 그러니까 양극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때그때의 모멘텀들을 받아가면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군들도 꽤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주요 종목군들을 좀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92만 원, 3만 원대까지 갔죠. 제가 이게 장중에 지금 캡처한 거여서 고가가 안 나오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시기 자체가 3월 31일입니다. 그때 가격이 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92만 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내일이면 한 200만 원 갔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장에서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포인트가 너무나 좋다라는 개념이겠죠. 근데 기존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자체가 어찌 보면 사이클 산업에서 그 소규모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의 좀 대표적인 성격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에 대한 상승 랠리가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당분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지수 흐름으로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후속주로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오토 에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피지컬 AI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움직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의 IPO를 준비를 하면서 시장에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거에 비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멘텀이 시장에 나왔었을 때 시장의 수급이 그냥 놀고 있지는 않는다.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갖춰져 있는 종목에 수급이 지금 쏠리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BB 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오늘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 요 과정, 그리고 상승 저점 자체가 높아지는 요 과정 속에서 오늘 SBB 테크 감속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봇 특시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왔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들. 삼성 미래 로봇 추진단입니다. 이 부분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면서 오늘마저도 급등을 하는 오후장 들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다소 조금 이제 눈치 보기? 아니, 뭐 눈치 보기라고 해도 그렇죠. 오전에 이미 시세를 다 분출한 상태에서 오후장에는 이렇다 할 상승 구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니 거기에서 빠져나왔던 자금 아니면 시중에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자금들 자체가 다시 로봇주로 쏠리는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오후장에는 로봇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르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로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특히나 코스피 위주로 또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지금 글로벌 IB에서 뭐 9천 심지어는 10,0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 전술을 세워봐야 될지 사실 지금 시장에선 긍정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갖고 있지 않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주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소외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특히나 너무나도 고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샀다가 물리면 어떡하지 싶은데 또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나만 안 산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시장은 늘 보면 볼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지금 시장이 잡기도 애매하고 안 잡기도 애매하고 참 이 손가락만 계속 이렇게 쩝쩝거리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은 지어야 되겠죠. 네. 빠르게 좀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수가 끊임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올라갈 만하네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타당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모멘텀 플레이가 좀 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지수를 끌어올리는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는 모멘텀뿐만 아니고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상승과 하락과 횡보 이 구간들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의 이 시장 흐름들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관련 서적이라든지 뭐 관련 뭐 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흔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 실전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기초 지식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은 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판이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뭔가 투자 심리 자체를 측정을 한다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때로는 보조 지표를 활용한 분석들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들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상승폭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실전 매매에 대한 중요성, 활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지수 7,800선, 8,000, 9,000, 뭐 10,000포인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실전 매매에 대한 원칙 부분들을 제가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상승이고요. 두 번째는 하락이고 횡보입니다. 이 3개 국면의 끝이에요. 주식은. 그죠? 이 3개 국면의 매매 원칙들이 다 다릅니다. 상승장에서의 매매 원칙, 하락장에서에 대한 매매 원칙, 횡보에서에 대한 매매 원칙. 자, 그렇더라고 되면 이 매매 원칙이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주가의 변곡점이죠. 뭐 예를 들자면 앞서 보여드렸던 3월 31일 날 말씀이었던 SK하이닉스의 주가 변곡점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교육방을 통해서
요 종목은 시세가 거의 다 분출이 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해드릴 수 있는 뭔가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요 차트의 정석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퀄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에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뭐예요? 상승 시작되는 이 과정 속에서 주가의 변곡점을 보는 거죠. 상승하는 변곡점.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타이밍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 라인, 직전에 대한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 그리고 주변 섹터, 그리고 주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어 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종목이 42%대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것도 별다른 포인트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종목이 뭐 완벽하게 뭐가 갖춰져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얼마까지? 39%대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 스토리가 뭐죠, 여러분들? 저전력이잖아요. 그죠? AI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항상 이 종목들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우리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기본 원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30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을 올해 1월달, 2월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후에 3배 이상 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고 오늘마저도 또 20% 이상의 또 변동성들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3월 30일 날 말씀드렸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80만 원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140%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정도까지 움직이는 부분들은 사실 상승장에서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승이고요.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이 이 정도의 변동성들을 보여준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난다 했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A-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직전 고점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포지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SK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스토리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차트의 정석에 대한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서 딱 그려가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자료를 받으셔야 돼요. 자,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해서 딱 찍으셔가지고요. 링크가 나올 텐데요. 그 링크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교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고 또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안내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앞전에 보여드렸던 뭐 HD 에너지,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피롭티스 같은 경우도 SKC와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잡는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라는 것들입니다.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지를 받고 있는 건지 저항을 받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항을 돌파를 시키는 건지 이러한 포인트들을 제가 이 차트의 정석에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잡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차트만 보고 들어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가지고 종목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밑에 QR코드 나오죠, 여러분들? QR코드를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안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받으셔가지고 제가 종목을 잡는 요령이라든지 그리고 종목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시게 되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를 하시는데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을 잡는데 활용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은 좀 이렇게 뚜렷한 뭔가 기준이 없이 잡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분석들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나만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빨리 설정을 하셔가지고 종목들을 캐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음 코너를 통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코스피 관련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IB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주변만 봐도 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냅다 고르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 기준이 없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또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실전 매매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를 또 바탕으로 전자책 만들어 드렸거든요.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는 책인데 나도 한번 이 부분 받아보면서 혼자서도 이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중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 관련된 흐름도 같이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위주로 포트 안에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도 면밀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내일 오전 10시 반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좀 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주 초다 보니까 우리가 한 주의 일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서 물가지표도 나오고 그리고 이 방중 관련된 일정도 맞아요. 있잖아요. 14일에서 15일 이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한 일정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일주일의 이 스케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스케줄과 더불어서 또 시장에서 좀 중점적으로 좀 매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핵심 변수 요약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뭐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뉴욕 증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뭔가 매크로에 대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연결되고 있는 이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AI 랠리가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스탑이 걸릴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지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딱 두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CPI 발표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립니다, 여러분들. 이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작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테이블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AI, 뭐 반도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중국이 이란을 대변을 해서 과연 미국과의 협상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 이게 포커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CPI 발표죠. 자, CPI가 최근에 올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거의 한 2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유가가 워낙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시장에서 예측했던 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CPI를 발표하는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은 약간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해서 유가 급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휘발유하고 항공유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 지금은 금리가 동결이야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이 반영을 했던 건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자체가 다소나마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이슈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느 때보다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중국 쪽에서 발생했었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소나마 뭔가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딱 세 섹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디죠, 여러분들? 반도체입니다. 요즘에 보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사이클 산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사이클이다라고 하게 되면 2년, 3년짜리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끊임없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주가를 대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가 돼버렸고 그 안에서 수혜가 확장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전력 반도체, 그다음 두 번째는 유리기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산업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실리콘 포토닉스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그냥 가격이 올라가 뭐 HBM 수요가 많아져요. 뭐 D램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낸드 가격이 뭐 50% 올라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게 사실은 주가에는 어느 정도 녹아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끝나게 되면 효율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신기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전히 전력 인프라입니다, 여러분들.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장 구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보시게 되면 원전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은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와줬는데 언제든지 눌림목을 확인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섹터로 분류를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AI 시장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검색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한 뭔가 이제 매출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이 부분에 또 하나의 종착지가 어디죠, 여러분들?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지금 기결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올해 1월달, 2월달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제 정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계속 밀렸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다시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이유들이 뭐죠, 여러분들? 심플하죠? 자, 현대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움직이고 있죠?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디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 6월, 7월 달 되게 되면 옵티머스 본격적으로 생산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발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죠. 미래 전략 사업으로 로봇을 들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 강하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휴머노이드 완성 로봇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찌됐든 제품을 만들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2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2023년도에 고점 찍고 쫙 밀렸던 이유가 뭡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됐던 거죠. 어디하고? 중국하고. 그죠? 그런데 기대감들로 주가를 쭉 끌어올렸고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2차원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여기에 확장이 붙었죠. ESS.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서 2차원지에서 움직였던 이 스토리대로 피지컬 AI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부품 만드는 회사들, 액추에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감속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자동화 부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변수, 이 부분들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포인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지금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였어요? 현대차,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가 움직였죠, 여러분들?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죠. 그 종목군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 소프트뱅크가 한 10% 정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디가 갖고 있다? 현대 가족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현대 가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 그죠? 예, 정의선 회장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여타, 현대차가 들어가 있는 그룹 내에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본격적으로 미국 나스닥에서 IPO를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는 점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중점적으로 해서 옵티머스와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정확하게 계약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관련 종목군들은 당연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은 딱 4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현대차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현대오토에버. 딱 이 네 종목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현대기아차 그룹의 로봇에 1차적으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었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일부 기업들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같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부품을.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많았죠, 여러분들. 뭐 HL 만도라든지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여타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부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이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접적인 수혜로 보시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다시 재부각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반도체에서 보여줬던 수급 쏠림 현상 자체가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섹터에도 똑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가 몇몇 종목들을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죠 이거 여러분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핵심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수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종목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가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첫 번째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과 저가형 로봇을 경쟁할 수 있는 회사를 꼽아라고 했었을 때 로보티즈가 먼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로 5장 들어서 10% 이상 또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감속기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SPG, 그다음에 SB비테크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자, SPG도 마찬가지로 오늘 8%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클로봇, 그다음에 CMS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여기에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LG CNS라는 회사도, LG 향 기업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현대 PIM이라는 종목도 있고 현대 모백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 정밀 가공을 해서 부품을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틈틈이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주가의 탄력도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밸류 체인에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딱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겠죠. 로봇이 그냥 무슨 뭐 리모컨 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AI,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작전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AI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삼성전자가 있을 수 있고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LG CNS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핵심 부품 소재, 이게 아마 주가에서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액추에이터 모터가 들어가고요. 감속기 베어링, 센서, 카메라, 배터리 전장이 있습니다.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늘 이 얘기 나오는 게 잠깐만 우리 전고체 배터리 막 이야기 나오죠. 틈틈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센서와 카메라, 그 다음에 감속기 베어링,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인데 여기서 가장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액추에이터 모터, 그 다음에 이제 감속기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로보티즈, SPG, 사면과 우리 BTS. 이 이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 다 기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완성체로 딱 분류가 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이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요거는 이제 IPO.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요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이제 로봇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밸류 체인의 끝자락인데요. 과연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이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이제 물류 자동화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들도 제가 밑에 적어드렸던 대표 기업 말고도 굉장히 중소형 종목군들이 꽤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좀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룹의 로봇 밸류 체인인데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 교육방에다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을 통해서 제가 올려놔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그룹 공통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로봇 섹터에 대한
중점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한 9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개념으로 로봇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도 제가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교육방 통하셔가지고 많이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한 2종목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SPG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1월달, 2월달 딱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고점 찍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려요, 고점이. 그런데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나오고요. 그리고 저점 자체가 높아지는 이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의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눌림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저점 맞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이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돼버린 거예요. 외인과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하락 추세를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자리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심지어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날 제가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월달, 2월달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점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가 조정이 지금 4월달, 5월달 넘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 조정 흐름들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바닥을 꾸준하게 확인을 하고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만들어주고 똑같이 눌림 받았다가 이틀 동안 급등을 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뭐죠? 1차적인 상승 이후에 눌림은 맞고 직전의 고점 자체를 하향이탈 시키지 않은 자리에서 다시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는 패턴. 그리고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대량 거래량이 계속 동반이 되고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모멘텀까지 적용을 하시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꽤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차트의 정석에. 실전 매매 활용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실전 매매 원칙들, 주가 변곡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주가 변곡점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전에서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요 차트의 정석 그대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밑에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제가 오늘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들을 한번 받으셔가지고 1차적으로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게 되면 그냥 우왕좌왕 로봇주 움직이니까 와, 나 사야지 라고 안 하시고 차분하게 나는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쪽, 나는 완성차 쪽 하나, 완성 휴머노이드 쪽 하나,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품 쪽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 그냥 무작위로 사는 게 아니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뭐죠, 여러분들?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뿐만 아니고 이 내용들도 같이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밑에 QR코드 확인하셔가지고요. 교육방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료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 정리와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 총정리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굉장히 짧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자료 설명 좀 1차원적으로 이 섹터가 왜 움직이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 또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료까지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서 신청까지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셔서 뭐 로봇 관련된 자료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이 부분은 다 차트의 정석 안에 있습니다. 실전 매매에 있어서 이 전략적인 노하우를 나도 받아보고 싶다. 주식이 지금 남들은 다 수익 보고 있다고 돈
벌고 있다고 하는데 나만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 그 기준 잘 잡아야겠죠. 차트의 정석,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전자책으로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장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붙으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 해야 될지까지도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도 혹은 QR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이런 어떻게 보면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참 좋은 종목들을 선취매 관점으로 많이 봤잖아요. 예. 퍼스트 클래스 정말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즐기는 종목이었다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 어떤 종목 있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PG라는 종목이에요. 이거 딱 1박 2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딱 하루 만에 8%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달, 2월 달에 워낙 퍼포먼스가 좋았던 종목이라서 사실은 뭐 이렇게 고점도 제가 얼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죠. 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요. 언젠가는 또 조정을 받을 겁니다.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모멘텀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슬금슬금 이제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에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옵티머스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5일선 돌파되고 나서 21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는 패턴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단 하루 만에 상승으로 끝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18%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 네, 로보티즈. 저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1차적으로 여기서 올라가는 포지션을 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명확한 포인트들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차, 삼성그룹 이쪽에서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나오면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러면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많이 신청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 아마 오늘 꽤 괜찮은 성과들을 만들어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또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 요 현대차라는 기업을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5%가 넘는 그런 변동성들을 보여줬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대부분의 현대차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사이드로 기다가 5일선, 21선 계속 매집이, 그러니까 밀집이 되는 거죠. 모이는 구간에서 변동성들을 보여준 상황에서 이제 확장이 되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차트 정석에 나와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의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주말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성과가 오늘 굉장히 꽤 괜찮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차트 정석을 같이 공부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장기 종목, 중기 종목, 단기 종목에 대한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다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언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매일 오전 10시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QR코드 체크하셔가지고 입장을 하시게 되면 우리 매일 오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날 당일의 전략들을 제시해 드릴 거고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실시간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슈 당연히 파악하셔야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모멘텀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다 공유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QR코드 활용하셔가지고 교육방 입장을 하시게 되면 하셔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시형 체크하셔야 되고요. 차트 정도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 잘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저와 함께 오전 10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에 대한 성과까지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 주셨던 종목이 너무나도 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HL 만도입니다. 오늘도 뭐 자동차 휴머노이드의 이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L 만도는 뭐 브레이크, 그다음에 전자 제어 장치,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HL 만도가 이제 로봇 회사로 약간 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자동차 부품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들 자체를 그대로 휴머노이드 시장으로 좀 끌고 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시장이 확장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한라캐스트라는 회사입니다. 한라캐스트는 정밀 가공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자, 오늘자에 대한 패턴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직전 고점까지 다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확장세가 어느 쪽으로 인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박스권의 상단,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2만 원대 설정을 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자, 눌린 만큼 눌렸다. 자,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자리에서 과연 V자 반등을 키워줄 수 있을지 이 종목이 심히 궁금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에 대한 공개까지 다 해드릴 예정이니까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두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들고 왔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종목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장중에 또 대응 전술을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나는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시청 가능한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나 QR 지금 바로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열기가 워낙에 많이 과열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 실전 투자 전략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를 모두 다 담은 총정림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챙겨보면서 나도 한번 시장에 있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차트의 정석 또 신청 가능한 부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